오늘은 이제 PN 접합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PN 접합은 반도체 디바이스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이 PN 접합은 이제 5장뿐만 아니라 6, 7, 8, 9, 10 마지막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PN 접합 시 발생하는 공간 전화 영역과 내부 전위 장벽, 이 두 가지 물리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핑은 이온 주의법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균일하게 도핑이 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도핑의 프로파일이 계단형으로 스텝 정션을 가정한다. 자, 우리 이온주의법은 현대 반도체 공정기술의 표준 공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을 도핑할 때는 항상 이 이온주의법을 사용합니다. 이온주의법은 이렇게 아주 작은 면적에 정밀하게 도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핑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이 경계면이 굉장히 명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주의법은 매우 유용하고도 또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온주의법은 이 설비 자체가 굉장히 대형이고 또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학교 같은 실험실에서 이 이온주의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주의법이 나오기 전에는 열 확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도핑하고자 하는 물질을 이렇게 올려놓고 열을 가해서 녹여가지고 확산시키는 열 확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도 학교 같은 데에서는 그러한 도핑 기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반도체 공정기술에서는 이온주의법이 표준 공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온 주입을 하고 나서 격자 다매지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열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핑된 깊이는 살짝 더 깊어집니다. 대략 한 0.2에서 0.3 마이크로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접합의 깊이, 이 깊이를 RJ라고 하는데 이 RJ는 디바이스 성능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장, 모스펫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균일하게 도핑한다는 것은 자, 우리 여기 N형 영역을 만들죠. 그런데 가령 표면은 농도가 높고 이 접합의 깊이 방향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경사형 접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 N형 영역에서는 공간적으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도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단형이라는 것은 이 접합의 경계면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억셉터 불순물이 이렇게 일정하게 존재하다가 접합의 경계면에서 급준하게 감소하고 다시 도너 불순물이 균일하게 이렇게 도핑되어 있는 이러한 접합의 경계면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N 접합이라는 것은 P형 반도체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를 또 만들어서 금속 배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온 주의법을 이용해서 형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PN 접합을 보면 자, 이거는 모스펫에서 우리가 갖고 온 일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자, 가로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PN 접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수직 방향으로도 PN 접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방향 PN 접합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양공은 P타입의 다수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N형으로 확산을 할 거고 전자는 P형 영역으로 이렇게 확산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가 이렇게 확산해 갔고요. 그래서 도너 불순물은 이온화가 돼서 P 플러스를 띠고 있고요. 자, 양공도 하나가 확산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론
불순물이 이온화가 돼서 B-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전압을 인가합니다. 이러한 전압을 우리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자,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전압,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양공은 이쪽으로 잘 확산이 촉진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니까 전자를 확 당겨오겠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전자와 양공을 잘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확산을 잘 촉진시킨다 그러고 해서 이거를 순방향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는 자, 여기에서는 다수 캐리어였는데 이제 P형 영역으로 오면 이제 입장이 바뀝니다. 과잉 소수 캐리어로 되면서 여기서부터 확산해 가겠죠? 그러면 양공들과 재결합하면서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소멸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확산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을 하면 전류를 형성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확산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공도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열평형 상태를 가정하겠습니다. 자, PN 접합을 하기 전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P타입에는 이제 양공이 많고 N타입에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접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접합을 하고 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공은 이렇게 다 확산해 갔고요. 전자도 이쪽으로 다 확산해 가서 자, 전자가 떠난 자리에는 전자 하나씩을 잃었기 때문에 도너 불순물들이 전부 이온화돼서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P타입 쪽에는 양공이 확산해 가서 이제 양공이 떠난 자리에는 보론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보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EBI 이렇게 표시하고요. 방향은 N타입에서 P타입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는 자, 요것은 우리가 공간에 있는 전하다. 전자가 떠나고 나서 공간에 만들어 놓은 전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간 전하만 있다고 해서 공간 전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전하 영역의 폭을 통상적으로 W를 표시하고요. 접합의 경계면을 제로로 놓고요. 이쪽 N타입 반도체 이 공간 전하 영역의 이 폭을 여기를 X좌표로 XN P타입은 마이너스 XP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자, 이 영역을 공간전화 영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영역을 부르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플리션 레이어,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이 공핍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부족하다, 결여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영역에는 무엇이 없냐면은 모바일 캐리어, 즉 전자와 양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공간 전화만 있기 때문에 공간 전화 영역이라고 하고요. 전자와 양공 같은 움직이는 모바일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공핍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를 앞으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이 두 의미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공이 이렇게 오고 전자가 이렇게 오는데 왜 여기에는 전자와 양공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서 재결합해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전자와 양공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양공이 이렇게 이 공핍층을 건너서 이 N형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여기에 전자와 양공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디로 갔지요? 전자와 양공은 전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힌트는 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린 건데요. 자, 열평형 상태에서는 전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겠죠? 캐리어의 이동은 존재합니다. 이동은 존재하지만
그 캐리어 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멈춰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힌트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라 그랬죠. 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전하는 요 영역에만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에만 걸려 있습니다. 이쪽 영역에는 우리 일렉트릭 필드가 없기 때문에 이 제로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뉴트럴 리전, 중성 영역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확산해 가겠죠? 양공도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그런데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가 받는 힘은 바로 이 파란색 화살표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산해 가는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인데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양공이 받는 힘은 마이너스 X 방향. 바로 요거와 요거, 즉 확산하려고 하는 확산력과 그것을 저지시키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이 두 힘의 방향, 즉 확산력과 전개력의 이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양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쪽으로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일렉트릭 필드에서 어떻게 되느냐? 양공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뒤로 가는, 그래서 공핍층 밖으로 다 쓸려 나가서 중성 영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거를 표시한 것이 바로 이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확산이 일어났지만 점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면서 전개에 의해서 양공은 다시 밖으로 쓸려 나간다. 그래서 정답은 공핍층 밖으로 쓸려서 전부 중성 영역으로 돌려보낸다. 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순 이렇게 확산하려고 떠나가지만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끌려서 중성 영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양공과 전자가 전부 공핍층 밖으로 쓸려 나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PN 접합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페르미 준위가 다른 두 물질을 접합을 하게 되면 페르미 준위가 수평이 된다 그랬죠. 열평형 상태입니다. 물론 당연히. 자, 그때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빠진다고 생각을 일부 해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페르미 준위가 내려가는데 이게 이렇게 전자가 이쪽에 농도가 높으니까 빠지면서 이 전체가 전부 밑으로 내려간다. 왜냐하면 요 물성들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요 밴드갭, 진성 페르미 준위, 그 다음에 요 페르미 준위 위치 이런 것들은 요 간격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밑으로 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내려서 페르미 준위를 일치시키면은 이렇게 이쪽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더 높아졌고요. N형 쪽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요 원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곡선으로 된다 그랬죠.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쯤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가 컨덕션 밴드만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고 밸런스 밴드만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직선이 되지 않습니다. 곡선이 된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요 접합을 시켰을 때 페르미 준위가 어떻게 변하고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스스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진성 페르미 준위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딱 절반의 이 정 가운데 절반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준위는 수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이쪽은 P타입, 이쪽은 N타입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요 영역이 공간전화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중성 영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밴드가 평평합니다.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뭐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그렸고요. 이 부분만 밴드가 휘어 있습니다. 밴드가 휘어 있다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해석을 해도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확산해 가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더 높죠? 여기 낮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열평형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어떠한 외력이 작용된 상태가 아니죠. 따라서 전자는 확산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 에너지 배리어 때문에 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쓸려서 내려오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공핍층 밖으로 쓸려서 나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양공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많고 양공이 적은 반도체죠. 그래서 우리 2장에서 전자 농도 구할 때 요거를 적분했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면적이 바로 전자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대 상태 밀도 함수 곱하기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 구해서 요거를 적분했죠. 0서부터 어디 무한대까지. 그래서 전자 농도를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에너지 베리어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부 전위 장벽이라고 하고 QVBI로 표현합니다. BI라는 것은 built-in potential barrier,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전위 장벽이 생기는 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페르미 준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페르미 준위 차이 때문에 접합을 하면서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수평이 되면서 요만큼 바로 베리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높이는 요 높이, 요 두 높이의 합과 동일합니다. 요 간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 Q파이 FN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항상 진성 페르미 준위를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EFI-EF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타입에서는 자, Q파이 FP를 EFI-EF로 정의합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위 장벽이라는 것은 자, VBI라는 것은 자, 절대값 씌워서 자, 크기만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값 파이 FP 플러스 파이 FN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Q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사이드에 Q분의 EFI-EF 그 다음에 N 사이드는 이렇게 표시되는데 우리 절대값이니까 이 마이너스 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었죠. 전자농도 구하는 식 N0는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FI였죠. 그래서 EF-EFI는 로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 표현을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 계산 과정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로그 함수의 합은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로 나눠줬죠? 단위 전화량 Q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거의 단위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Q를 곱해주면 여기에 Q 볼트가 되는 거죠. 즉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위 장벽은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싫어도 저절로 외워질 것입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온도의 항이 있죠. 그 다음에 도핑 농도의 로그 함수항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가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안 본
상태에서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PN 접합의 모든 게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반복 학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이렇게 도핑이 되어 있고요. 그때 내부 전위 장벽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T = 400K에서 내부 전위 장벽을 구하고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자, 우리 내부 전위 장벽은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상온에서 요거는 0.0259죠. 그 다음에 ND, NA 곱하고 300K에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635V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Q분의 KT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됩니다. K라는 것은 볼트만 상수입니다. 단위가 일렉트론 퍼 켈빈. 그래서 이 의미는 온도 1K에서 갖는 에너지라는 것은 8.62 곱하기 10의 -5승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300K가 되면 3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300 곱하기 이렇게 돼서 0.0259 일렉트론 볼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분의 KT라는 것은 Q로 나눈 거죠. 단위 전하량입니다. Q와 E는 같은 겁니다. 이 교재에서는 다 Q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Q, 요 E 약분해서 볼트만 남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온도에서의 열전압, Q분의 KT라는 것을 열전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300분의 T, 이게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300K에서의 값 0.0259 볼트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400K가 되겠죠. 400K에서는 300분의 400이 되겠죠. 그래서 0.0259 곱하면 0.0345 조금 증가했죠. 그래서 내부 전위 장벽은 이렇게 해서 0.846V다 라고 풀면 이것은 잘못된 풀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00K에서는 진성 캐리어 농도가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진성 캐리어 농도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K에서의 진성 캐리어 농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앞에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될 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략 10의 24승이 됩니다. 그래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온도에 아주 강하게 의존하는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0.527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내부 전위 장벽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온도가 증가하면 여기가 증가하는데 VBI도 증가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소했죠. 그 이유는 이 뒷부분의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진성 캐리어 농도가 온도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값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이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전위 장벽은 페르미 준위 차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페르미 준위의 차이가 감소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위 장벽이 낮아지는 이유는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온도가 올라가면 P타입이건 N타입이건 페르미 준위는 다 진성 페르미 준위로 접근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부 전위 장벽이라는 것은 이 페르미 준위 차이인데 이것이 진성 페르미 준위에 접근하니까 이 차이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N타입, P타입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 점점 중앙으로 접근해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차가 점점 감소해 갑니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페르미 준위 차이가 감소하므로 내부 전위 장벽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N형 실리콘 반도체가 상온에 놓여 있고 불순물의 농도가 다른 두 영역이 존재한다. 이거는 PN 접합이 아니라 N타입 반도체의 불순물의 영역이 다른 두 영역이 존재한다. 그런데
계단형 분포를 이룬다. 그런 그 얘기는 도핑 프로파일이 스텝 정션이다. 그래서 도핑 농도는 각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때 전위장벽을 구해보아라. 자, 전위장벽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바로 페르미 준위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10에 16승 도핑한 건 이렇게 되고 10에 15승 도핑한 거는 조금 내려오겠죠, 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페르미 준위 차라는 것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되겠죠? 자, 요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빼면 되겠죠. 자, 요때 전자 농도는 이렇게 되죠. 요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F1 마이너스 EFI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요만큼만 빼면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06 볼트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내부 전지 장벽은 페르미 준위 차이에 기인한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이해하고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